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요. 마지못해서 뭐 사과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과의 진정성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당원 1000명 늘었다고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 늘었습니까? 그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당원 1000명 늘었다고 탈당 절차가 네. 탈당 절차 신청하려면 팩스로 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즘 가정집에 팩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탈당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고 입당한 숫자만 가지고 오히려 늘었다라고 자기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네. 진짜. 이런 막말을 쏟아 부었을 때 이제 방송에서 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현장 화면, 현장 음성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뭐 KBS, SBS를 비롯해서 방송사들이 그 문제의 발언을 편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말이다, 뭐 그런 식의 표현밖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상식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대선 토론이 아니고 일반 방송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적인 자리에서도 할 수 없는 발언인데 네. 오늘 여러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한 1년 전부터 여성 기자들과 이제 오프라인에서 네. 방송이 아닌 자리에서도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이런 거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아주 오랫동안 회심의 카드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급하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 표정까지 일그러지면서 일부러 준비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이 다 허위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시고 MBC는 묵음 처리하고 KBS, SBS는 이제 방송 불가했다라고 해도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본인 스스로가 대선이 끝나야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치인을 비롯해서 공인들의 경우에는 이용기 의원님도 방송 오래 하셨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말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해야 할 말이 있고 예, 지난번에 정말 한번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말씀드렸는데 없고. 제가 이제 과방이 네. 이준석 의원도 과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지지자가 아니 이준석 의원하고 어떻게 한 공간에서 숨을 쉬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같이 숨쉬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과방에서 같이 상의를 우리 어떻게 하면서. 하죠? 이제 또 큰일 상임위에서 났습니다, 봐야 지금. 되는데 같이. 그러니까요. 제가 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는 다른 더 심한 사람이 있어서 이준석은 뭐 특별히 튀지 않아 이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큰일이다. 오산이다. 이준석의 본질을 봐야지 지금 당장의 모습 겉모습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준석이 본질을 딱 보여줘서 옛날에 저는 저 세대 정도면 다 아실 텐데 V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있었죠. V. 네. 그 파충류. 외계인이 와서 파충류 파충류예요. 나오는. 근데 네. 외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얼굴이 이렇게 딱 벗기면 여기서 이제 파충류 그리고 피가 빨간색이 아니에요. 초록색 녹색. 피가 나는 거예요. 맞아. 이게 딱 와. 벗기는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후보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벗기면서 자기는 인간이 아님을 선언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네.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사실 뭐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이 뭐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된다.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본질. 그래서 그냥 존재감 없는 예. 뭐 대선 준비하려고 저러나 항상 청문회라든지 전체 회의 할 때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정말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본인의 스타일을 확실한- 보면 과방에서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아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힘들다기보다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빛이 안 나. 그때는 뭐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떤 발언해도 뭐 뉴스에 안 나와. 그때는 무관심. 그냥 시간 때우고 자기 핸드폰 보고 별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아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때우고 맞아요. 자기가 이제 갈 때만 이렇게 딱 이렇게. 어쨌든 이번 방송 토론의 성과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질, 네. 본성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닥을 봤다. 네.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만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니 뭔가 이건 비루함, 가벼움고 네. 비루한 게 아니라 음, 저는 굉장히 악마적이라고 생각해요. 악마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오늘 자기 당원 1000명 늘었다고 자랑하는 네. 게 나라가 갈라지든 사회가 분열하든 그것으로 수십 년간 우리가 고통받은 경험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역 차별 그거 거기서 발생된 혐오 이런 것 때문에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걸 지금 똑같이 하면서 자기한테 당장 정치적 이익이 된다고 좋아하고 그걸 더 조장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악마적인 거죠. 맞아요. 그날 3차 토론에서 제가 모니터를 현장에서 하면서 더욱 깜짝 놀랐었던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있었는데 뭐냐면 외교안보의 공약 검증을 할 때 이제 공약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때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품격 있는 대한민국, 뭐 품격 있는 나라라는 네. 말을 하면서 품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직전에 그 문제의 발언을 했던 이준석이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품격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느냐.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온 국민을 그렇게 충격에 빠뜨리는 막말을 하고 그 막말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도 정말 있을 수 없지만 이준석 후보를 돕고 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그런 생각 요즘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번 대선이 네. 끝나고 이준석 후보가 그대로 완주를 하게 된다면 이준석 후보가 가지는 표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득표가 아니라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대선을 완주했다라고 한다면 뭐 두 자릿수를 얻었다, 뭐 청년이 뭐 어느 정도 끝까지 완주하면서 유의미한 득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특히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를 다시 추켜 세우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 발언을 통해서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득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이준석이 네. 오늘의 태도는 어땠는지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요.